8월 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그룹의 넘버 2, 이재용 부회장 다음에 2인자였던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이 오늘 삼성 뇌물 관련 피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내가 다 했다, 이재용은 모른다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정유라 승마 지원은 내가 결정했다. 이재용에게 보고 안 했다. 내 책임이다. 오늘 삼성 뇌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법원에서 한 진술을 요약하면 이 세 마디로 압축됩니다. 최 전 실장은 우선 지난 2015년 정유라를 포함한 6명에 대한 승마 지원을 자신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실장은 그러면서 당시에도 최순실이 정유라를 콕 집어 지원을 요구하는 등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최 전 실장은 그러나 승마 지원과 관련된 개요는 후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다면서도 정유라 씨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안 한 이유에 대해 최 전 실장은 유언비어 같기도 한 내용을 이 부회장에게 옮기는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후계자가 책임질 일을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최 전 실장의 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알아서 좋을 게 없으니 삼성에서 누릴 만큼 누린 자신이 알아서 다 했다는 겁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지금 와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했다면 스톱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라 승마 지원을 이 부회장은 몰랐고 알았다면 오히려 이런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았을 거라는 오너에 대한 충정이 넘치는 진술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열린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의 구인장 집행에 또 불응해 법정 출석이 불발됐습니다. 못 나오는 걸까요? 안 나오는 걸까요? 이철규 기자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양재식 특검보를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 집행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7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이은 두 번째 구인장 집행 불응, 지난 5일 재판 불출석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이 부회장 재판 증인 불출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특검에 구인장을 발부해줬습니다. 법원이 증인 소환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나아가 구인장 역시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불출석 사유와 상관없이 강제 소환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발가락을 다친 전직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못 가겠다고 버티는 데에는 특검도 속수무책입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인장이 발부되면 거부할 수 없다, 강제로 끌고 나와도 된다며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성을 감안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은 못 나오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엔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삼성 뇌물 재판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삼성 미래전략실장이었죠. 최지성 전 실장 진술 내용 보니까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은 뭐 전혀 몰랐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그룹 2인자였던 그 최지성 전 실장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 본인 피고인 신문에서 나와서 시종일관 이 부회장은 몰랐던 내용들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 전 실장은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평소 업무의 관심도나 지식, 범위를 봤을 때 후계자로서 좀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회장 본인의 관심사가 아니거나 잘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승마 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연장선이었다, 이런 것이 바로 최 전 실장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최 전 실장은 좀 투명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정유라를 꼭 끼워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통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윗선, 여기서는 뭐 이 부회장이 되겠는데
이 부회장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안 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그냥 본인이 결정했다는 거네요. 어쨌든. 네. 이 삼성이나 최 전 실장에게는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최 전 실장은 이 부회장에게 따로 보고를 해봤자 별로 네.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네.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이 뭐 이미 40년 가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네.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이 알아서 좋을 게 없으니까 자신이 알아서 결정을 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서 물러나겠다 이런 자세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라는 네. 주장입니다. 뭐 충성인지 뭔지 일단 대단하긴 한데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이 부회장에게 보고해봐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진술인데 최 전 실장이 왜 보고를 해봐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최 전 실장과 함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다른 네. 삼성 고위 임원들의 이 피고인 신문 내용들을 진술 네.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이었던 네. 박산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또 네. 황상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정유라를 지원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최순실 씨가 이 대통령의 그런 친분을 등에 업고 삼성의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네. 크다. 이렇게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충기 차장이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맞거든요, 네. 내용이. 그래서 최 전 실장에게 정유라를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 전 실장이 그러면 내가 총대를 메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런 네. 경위로 해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이 삼성 전 고위 임원들의 그런 공통된 그 진술 네.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뭐 최순실이 무서워서 돈을 준 거지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은 아니다 이런 취지인 거네요. 맞습니다. 삼성 그리고 삼성의 임원 자신들은 네. 자신들은 물론 이 최순실에 대한 강요에 의한 피해자다. 여기까지가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기 네. 전 사장 등의 자기 변호 전략인 거고요. 또 그 최 전 실장의 오늘 진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 더 나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재판부가 그것도 대가를 바라고 준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중에 최 전 실장 등에게 뇌물 유죄를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네. 최악의 경우에서는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런 유죄 판결을 좀 피해보자라는 네. 전략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무서워서 줬든 어째서 줬든 간에 우리는 뇌물이 유죄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사전에 이 내용들에서 몰랐고 네. 설령 우리가 뇌물 유죄라도 이 부회장은 무죄를 받도록 하자. 삼성 차원에서 이런 그 재판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대단하네요.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진술 보니까는 뭐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를 한 뒤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한테 뭐 승마지원 관련 서류를 받아와서 자기가 전달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해놓고 어제 법정에 나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안종범 전 수석한테 본인이 직접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180도 바꾸면서 또 어디서 언제 받았는지는 정작 진술은 제대로 못하는 뭐 그런 뭐 진술 행태를 보이던데 아무튼 삼성의 이재용 구하기 재판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 할인점 다이소에 대해 지난달 19일을 전후해 며칠간 본사 조사를 나가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이소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착수는 특정 분야 품목을 대량 구매해 싼 값에 판매하는 전문 소매점, 이른바 카테고리 킬러 업체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CJ 계열의 올리브영, 롯데 계열 하이마트에 이은 세 번째 조사로 이들 세 업체는 각 분야 1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세 업체에 대해 판촉 비용 전가, 납품 대금 부당 감액 등 이른바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불공정거래 개선 의지가 워낙 강해서 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 아닌지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공정거래 관련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 휴가철이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나들이를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흡연하시는 분들 혹시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담배 판매에 대해서 이상한 점 눈치채신 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편의점이나 마트와 달리 외국 담배는 보이지 않고 국산 KT&G 담배만 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법률방송 현장기획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오늘은 이상한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판매대의 비밀에 대해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입니다.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로 휴게소 주차장이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휴게소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담배 판매대에 국산 담배만 진열돼 있고 요즘은 양담배라고도 안 부르는 외국산 담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양담배는 아예 안 팔아요. 왜요? 또 다른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파는 점원도 왠지는 모르지만 외국산 담배는 안 팔고 국산 담배만 팔고 있습니다. 외국 담배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왜요? 국산. 국산 담배? 네. 왜 국산 담배만 팔고 외국산 담배는 팔지 않는 걸까? KT&G가 지난 2009년 체결한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납품 관련 이면 계약서입니다. 매출 애누리, 담배 매입 시 2%라는 조항이 눈에 띕니다. 담배 공급가를 2% 애누리, 즉 깎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매출의 2%에 대해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상호 협의한 물품을 지원해주겠다는 조항도 눈에 띕니다. 나아가 담배 진열장도 KT&G가 별도로 제공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배값을 그냥 깎아주거나 아무 반대급부 없이 물품이나 담배 진열장을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단서 조항입니다.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본 계약은 담배 상품에 한해 취급 제품 및 광고는 KT&G 독점을 유지할 경우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 담배 회사 등 다른 회사 담배는 안 받고 KT&G 담배만 팔아야 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서는 그러면서 계약을 위반하면 기지연된 물품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특히 담배사업법은 제조업자 등이 소매인에게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KT&G에 대해 과징금 2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자신의 제품에 경쟁 사업자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 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 공정위 판단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시장명령을 내린 이유는 KT&G가 자사 제품만 취급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물건을 공급을 한 거예요. 계약상 그런 걸 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시장명령을 했고, 그 계약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삭제가 됐거든요. 하지만 계약서에 그런 것들은 사라졌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KT&G 담배만 파는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법률방송 취재 결과 도로공사가 관할하는 전국 189개 휴게소 가운데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재를 하시는 걸 텐데 수입 담배 쪽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가요? 담배 기호도 다르고 외국산 담배를 선호하는 애연가도 있는데 왜 유독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외국산 담배는 안 팔고 KT&G 담배만 파는지 한국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측도 속시원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휴게소에서는 외국 담배가 안 팔려서 안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건 저희도 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KT&G 측은 외국산 담배를 안 파는 건 휴게소 업자들의 선택일 뿐, 현재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국산을 안 팔고 싶어서 안 파실 수도 있는 거고, 외산을 안 팔고 싶어서 안 파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업 점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편의점 업주들이 알아서 외국산 담배는 안 팔고 KT&G 담배만 팔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담배 인상공사에서 인지 담배 인지를 팔아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관례처럼 그렇게 계속 온 거죠. 어떤 소비자의 선택권이 좀 침해된다고 봐야죠, 그거는. 그리고 굳이 요즘에는 그런 거 가지고 애국심 그걸 따질 시대도 아니고. 국산 담배든 외국 담배든 흡연은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KT&G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애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KTNG 담배만 파는 구조와 이른바 관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애초 책임은 금방 망각하고 나아가 한 번 잘못 만들어진 관례를 바꾸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째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면담했습니다. 문 총장은 정 의장에게 지난 시기에 국민이 검찰로 인해 받으셨던 아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처방이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2013년 이후 수천억 원대의 조직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중요 방산기업인 카이의 부실이 누적될 경우 더 심각한 경영위기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사건 브로커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과 징계 부과금을 확정했습니다.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습 폭언으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회장은 100번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